자, 시작하겠습니다. MBSR 우울증 치유에 대해서 이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가족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이 생기거나 직업에 의해서 오는 현상이나 또 이 자기의 무능이나 무력감, 사건, 사고, 병고에 의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상처받고 우울증이 생겼다. 근데 이게 보통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내성적이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정서적으로 극도로 억제된 우울 증상이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억제됐으니까 속엔 내재돼 있고, 내재됐으니까 스스로 뭐죠? 불행감, 우울감, 슬픔, 고독, 공허 뭐 이런 식으로 장애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억울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나는 틀렸어, 이런 현상들, 사업에 망했을 때 오는 현상들, 자, 이런 거에서 행동적으로 또 이걸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 증상을 이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목욕을 안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막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쌓이고 쌓인다 하는데, 우울증상의 최고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자살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게 이 우울증이라고 내재되어 있고 억눌러 있다라고 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억울하고 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확 풀어야 돼요. 할 건 말할 건 하고, 풀 건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현상을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요, 이런 사람 보고 이제 내재돼 있다 그러고 억눌려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폭행을 합니다. 이게 밖으로 표출돼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자학을 해요. 자기를 그냥 넌 나쁜 놈, 못난 놈, 부족한 놈. 자기를 폭행하는 것이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드디어는 비관의 끝장을 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것이, 자기를 향해 밖으로 향하지 못한 분노가 우울증 환자 10명에 1명꼴로 자살한다는 것이. 이게 우울증이 자살의 근원이다 하고요. 이것은 일종의 음식과 같아서요, 우리는 늘 겪어야 돼.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거, 열받아. 아니면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싸워도, 열받아. 직장에서 뭔 일하다, 열받아. 장사하다가 손님이 열받아. 천지로 열받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명상으로 스스로 컨트롤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을 때 오는 현상이 자살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적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해서 오는 현상은 생각의 체인지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교적인 사상으로 바꿔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위파사나고요, 불교 철학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우울증 내담자가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주의 집중, 기억력, 사고력, 어려움을 호소한 결정을 못 내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적 증상을 체인지 시켜줄 것이 이 상담자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불면증, 감기 증상 또 뭐예요? 예, 쉽게 피곤해지고 뭐 이런 온갖 것들이 생기는데 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뭐 수면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는 증상이 뭐냐면 소화기 장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또 오는 증상이 뭐가 하냐면요. 이거 막 음식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식이나 과호흡 압박증이라든지, 이렇게 온갖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울증의 유형이 이와 같이 다양하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빨리 AS 받을 생각 가지셔야 되고, 또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양극성 신경적 우울증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양극단적인 조울성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너무 좋았다고, 슬플 때는 너무 슬프고 막 이렇게 양극단으로. 그래서 조울증 환자와 현상이 비슷할 때 침울할 때는 뭐 한없이 깔아주고, 그리고 또 그 기운이 넘칠 때는 평소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고 막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도 역시 우울증의 현상이라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치유에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그 신체적 질환이나 약물성으로 해서 오는 것들인데요. 갑상선이나 향진증이나 저하증, 당뇨, 바이러스 감염, 감기 간염, 중추신경질환, 파킨슨병이나 뇌동맥 경화증, 노인성 치매, 류마티스, 이거 발음도 어렵네. 류마티즘성 관절염, 뭐 암이나 수술, 뭐 이런 식의 온갖 것들이 생기므로 이 여러분들 재밌죠? 뭐 실제 저런 병이 걸려서 오는 현상 같으면 뭐 그렇다 치자고. 근데 마음병이 들어왔는데 왜 저런 병이 따라오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음병이 오면은 생활이나 먹는 것이 그 경우에 없어 모양이 빠지게 먹게 되고 활동하니 병이 따라서 돌아오는 이런 반작용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산후 우울증도 있죠. 그래서 원하는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오는 또 시부모 댁의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또 뭐 그런 이런 것들, 또 계절 우울증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햇빛을 뭐 덜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계절이 오면 괜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센치맨한 가면 우울증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가면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멍들어 있죠. 그래서 뭐 온갖 신체적인 뭐 저림이나 마음적, 육체적인 장애도 옵니다. 소아 우울증도 있어요. 애들 그 유치원에 막 보내면 뛰어논다고 우울증이 빠져요. 청소년 우울증도 있어요. 학업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단결석, 뭐 반사회적, 뭐 폭력, 무슨 온갖 것들에 빠지는 현상들도 우울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학업 포기, 뭐 못된 애들하고 어울리고 가출, 약물 중독, 온갖 사고를 저지르는데요. 갱년기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40, 50대 지나게 되면요, 경제적으로나 실직되거나 현재 몸이 안 좋아하는 자녀들이 속썩이거나 뭐 온갖 이런 그 오는 현상들, 노년기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현상도 오지만요, 몸도 그렇지만요, 모든 면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MBSR 저번 주에 마저 못한 것을 하면은 3회까지 했습니다. 그럼 4회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것을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회기에서는 바디 스캔 해라, 그 다음에 먹는 스캔, 그 명상이나 또 누워서 한다 했죠. 누워서 바디 스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 명상으로 넘어간다 했죠. 그래서 이 얘기의 마음 챙김 명상과 바디 스캔과 걷기 명상. 물론 1회부터 요가는 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3회는 호흡 명상과 심리 치유 명상, 바디 스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4회 오늘은 이제 4회 때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기는 과정을 해서 마음속의 감정을 챙겨서 감정을 순화시키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 과정은 따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5번째의 단계에서는 명상 중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형상을 관찰해서 이 마음의 현상을 관리하고 AS하고 치유합니다. 그래서 6번째는 하타 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카bat-진이 1에서 5회까지는 쉬운 요가만 하는데 이제 6회부터는 좀 전문적인 것을 하게 되죠. 동작 하나하나와 호흡과 신체의 느낌을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그 명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요. 문제 해결 능력, 계획, 평가, 심사숙고, 행동적인 자기 평가, 강화 자기 점검, 자기 그 만족, 충동 억제, 좌절 억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금까지 1에서 6회까지 하게 되면 저런 문제들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7번째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 상호 무건과 상호 시선과 접촉 금지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7시간의 종일 명상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명상과 자비, 그래서 하타요가까지 8회기에는 자기만의 명상법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대충 결론을 내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제가 이제 개발해 놓은 것은 이것에 의해서 그 심리적인 치유의 7단계를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관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문제의 감정을 파악한다. 화났어.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의 행동을 확인해요. 그 다음에 문제의 사고를 확인해. 결과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사성제적인 것의 명상법을 사고로 진단해서 조절하고 결론 내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그 6단계, 7단계를 한 개 한 개 프로젝트를 풀어가는데요. 부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혼잣말로 부정적인 혼잣말. 아씨, 나 바보 같아. 또 실수했네. 이렇게 혼잣말 하던 것을 사고의 전환을 어떻게 해야 돼?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뭐 대단한 거다고. 이렇게 혼잣말로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거야. 난 항상 실수만 하는구만.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항상 실수만 했나? 잘할 때도 있었지. 뭐 이런 거, 자기의 잘한 것도 장점도. 그래서 사람의 재능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운동장에서 막 싸운 거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요리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뭐 책을 공부를 잘해요. 뭐 저 사람은 재능이 다 다른데 나는 책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뭐 기술자 실수한 걸 내가 뭐 그거 비하할 필요 뭐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 뭐 이렇게 자기 혼잣말로 긍정해. 에이 죽어라 이 멍청한 놈아. 이거 그러고 스스로 자학을 해요. 너 그러지 말고 뭐예요. 나를 너무 비난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야, 넌 생전 처음 하는 세계를 너 전공도 아닌데 참 열심히 도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의 전환의 방식을 넌 구제불능이야. 이래 하지 말고 돌려서 뭐예요. 다음에는 잘하도록 하자. 자, 이거 한번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능숙해지겠지? 이렇게 해서 자기 대화를 통한 우울증 치유하는데 요 방식을 사용하는데 요렇게 5개 10선의 불교적인 마인드 체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 딱 볼 때는 내가 지금 당장 챙겨야 될 것은 불교적인 마인드에서는 살생을 하게 되면은 어진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남을 해치면 내가 다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바꿔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오상이라 해서 내가 착하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체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의롭지 못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체인지를 시켜서 마음을 고쳐 처세를 잘못했어. 그러면 예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해서 신용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용 있는 사람이 돼. 술을 너무 마시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체인지하는 과정으로서 내가 생각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생이 바뀐다 하는 거예요. 불교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사건건 아승만이에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고 하는데 또 아등만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너보다는 너하고 나하고 같아 이래요. 근데 사람 심리 웃기는 게요.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보면은 나 잘났어 이렇게 하겠지만은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니나 내나 뭐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해. 아등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열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자학을 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만을 조심하라고 하고 세상을 나아갈 때 미리 명상으로 무장을 해라. 어떻게? 저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오덕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첫째,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 두 번째, 내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어질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 세 번째,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활동할 때는 공손한 사람이 되겠다. 네 번째는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다섯째, 무엇이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남을 배려하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무장을 하고 살면은 오는 현상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인 것은 미리 예방 차원이죠. 그래서 살생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은 폭력적이죠. 그 말도 행동도 말이죠. 못되꾸로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해서 오는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천봉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원천봉사 어떻게 해요? 자비심으로, 자비행으로, 자비언을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똑같은 말이라도 착한 마음, 착한 행동, 착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돌아오는 게 어떻게 피드백이?
아, 내가 자비로운데 상대방도 자비롭게 오죠. 내가 막 이제 살생하는 마음처럼 막 폭력적이면 상대방도 폭력적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원천봉쇄를 하자는 것이죠. 예, 도둑질하는 마음 심보로 내가 세상을 상대하고 응대하는 것을 돌려다 어떻게 도냐? 복덕심으로 돌리면 돼. 내가 보시하는 마음, 내가 보시하는 행동, 보시하는 말로써 세상을 살아가면은 상처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뭐 열이라고 그러면 5대5로 가져가면 참 좋겠어요, 세상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꼭 반드시 나는 6이나 7을 가지려고 그러고 상대방은 3이나 4나 이렇게 그래야 내가 이익을 본 것 같죠. 그런 사고방식을 애초에 놓아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처세술을 올바르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말, 성실한 행동, 성실한 마음을 쓰겠다.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그 마음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마인드 체인지를 할 것 같으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성제로 돌려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의 법칙은 오늘 요걸 배워야 되는데 시간은 다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정도로 해야 되겠는데 프로그램은 개발을 했어요. 저런 식으로 해서 이 거래의 법칙이라고 해서 승승패패 승패아승 패승 이렇게 해서 무거래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고 흥정하면은 틀림없이 서로 좋지 않겠느냐. 사성제도 마찬가지예요. 팔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 문제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MBSR과 불교적인 심리치유까지 기초적인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론을 마치고 실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